네, 이종준 레드일렉 심사역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선정,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인데 아직 디스플레이는 포함 안 되지 않았어요? 포함됐습니다. 포함됐나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할 건가요? 오늘 좀 매크로한 국내 산업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첨단 전략 기술, 뭐 전략 기술, 핵심 기술 최근에 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씩 다른데 좀 비슷해서 네, 일단 용어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벤트는 이번 달 네. 4일 제1차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첨단 전략 기술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네, 첨단 전략 기술이 포함된 산업이 자동적으로 이제 첨단 전략 산업이 되는 거고 거기가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딱 세 개가 이제 선정이 됐죠. 바이오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라이브 이제 제목처럼 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산업으로 이제 정부가 지목한 셈인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차차 좀 설명하기로 하고 좀 후보군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있었고 수소가 있었고 우주항공, 식품, 섬유, 태양광 이런 다른 산업들에 대한 기술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선정이 안 됐고. 네, 안 됐고. 예.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첨단 전략 산업은 위원회가 이제 1차로 열렸죠. 그러니까 요번이 처음이고 올해 1월에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됐고,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법은 공포가 됐고 시행은 현 정부에서 됐고, 네. 이 법이 뭐냐면 약칭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풀네임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고 여야가 당시 뭐 지금은 여야가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여야가 함께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외 환경도 법의 취지와 더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제가 세부 법령까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법제처 봐서 보니까 아직 그 세부적으로 1차 위원회니까 2차, 3차가 더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는 네. 앞으로도 계속 열릴 텐데 법은 이제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된 거죠? 예, 결정이 다 됐고요. 예. 이번에 뭐 디스플레이 가지고 정권 이 전략산업 자체에 대해서 뭐 들어가냐 마냐 뭐 넣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어쨌든 선정이 됐으니까, 선정은 됐지만. 예, 어쨌든 선정이 됐으니까 과정 얘기는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네. 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 다만 이제 애초에 이제 법안 취지에 법안의 대상은 반도체 산업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언급조차 없었고, 다시 말하면 반도체는 처음부터 이제 해당 법안의 이제 대상이었고, 2차 전지는 검토하거나 혹은 유력한 고려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빠질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직은 산업 규모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더 국내 산업 유발이나 고용 유발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2차 전지랑 배터리랑 비교해서. 비교해서요. 예. 뭐 공장이 대부분 국내에 있으니까요. 예. 예. 이 법까지 만들어서 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어렵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왜 지정한 거죠? 법안 취지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이제 요게 이제 법안 취지가 이제 보니까인데, 미국에서 중국이 이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는 걸 네. 안보상의 문제로 심각하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걸고 있죠.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 세계 정세를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국회의 판단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기술의 이제 해외 유출을 막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약간 뭐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 핵심 기술 보호가 되고 이미 기존에 있었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약간 새삼스럽다는 생각 좀 드네요. 우리가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제조업 기반의 걸 보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아는데 굳이 이런 법을 따로 만든 배경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거는 뭐 정부의 허락을 받거나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해외 진출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도 국내 기술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면 네. 산업부의 승인을 이제 받아야 받아야겠죠. 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오래전에 이제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풀네임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네. 이거는 200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뭐 앞서 이제 반도체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유명한 사례죠. 예, 그나마 좀 네. 2017년 그나마 좀 최근이라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대형 OLED 이제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해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에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제 LNF죠. 네. LNF의 기술 수출을 이건 불허했습니다. 네. 예, 불어있죠.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예, 기억납니다. LG 디스플레이 광저 공장 지분율이 6대 4였나요? 우리가 6이었고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지분이 4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CEO가 이제 한상범 부회장이었고요. 철저하게 이제 분리해서 국가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강조를 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첨단 전략 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은 많이 다른 건가요? 예, 일단 뭐 말이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뭐 단어는 이제 다르니까. 예, 요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다르고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취지도 조금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보자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이거는 첨단 전략 기술을 규정하는 법이죠. 요게 국가 핵심 기술을 규정한 산업기술 보호법을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 첨단 전략 기술은 자동적으로 이제 국가 핵심 기술처럼 네. 기술을 밖으로 가져 나가려면 이제 수출이라고 하고 외국에 이제 그 외국 기업이 이제 이 기술이나 혹은 회사를 사는 M&A 과정에서도 이제 국가적인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첨단 전략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처럼 이제 그렇게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첨단 전략 기술은 핵심 기술, 국가 핵심 기술에 이제 성질을 띠고 있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핵심 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가 애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가 예. 있었어요. 들어가 있고, 근데 뭐 물론 핵심 기술에서는 이제 2차 전지는 전기 전자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뭐 실제로 어쨌든 산업부에서도 전기 전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둘은 뭐 같은 거고. 예. 그래서 뭐 일단 핵심 기술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 네. 이게 한 핵심 기술로만 보면 한 7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산업별로는 자동차, 철도, 철강, 뭐 로봇,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뭐 이런 여러 산업에 걸친 기술들이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이 이제 기술 유출 제한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네. 기술 유출 제한하고 더불어서 약간 이제 포괄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육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뭘 육성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산업을 육성을 하는 거죠. 산업을 육성하겠다.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기술보호법이 뭐 일종의 채찍이라고 하면 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채찍하고 더불어서 당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뭘 어떻게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크게 두 개인데 네. 특화 단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인력 분야. 인력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법안의 애초 대상은 처음부터 이제 반도체는 픽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부터 이런 지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반도체 대학이나 뭐 이런 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특성화 대학원. 특성화 대학원. 예, 딱 요거를 대학원.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되고요. 네. 또한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3곳을 지정할 계획이고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 분야는 내년이 이제 대학원만 따지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요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약간 로스쿨 느낌이 나네요. 굳이 비교하자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단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전략 기술 예. 또 첨단 전략 기술, 첨단이 넣고 빠지는 이게 어떤 뭐 실제로 차이가 좀 있나요? 예,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의 분야 한 분야 차이인데 예. 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우선은 이제 첨단 전략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규정이 된 거고 네. 전략 기술은 요거에 특화한 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추진 중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선 이제 요게 부처별로 좀 나뉘는데 네네. 첨단 전략 기술은 주무부처가 이제 산업부라고 할 수 있고 전략 기술은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과기정통부가 이제 주무부처입니다.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략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법도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임 정부랑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네네.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전략을 발표했고 네네. 당시 발표는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한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가 잘 추진한 정책이면 뭐 현 정부가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떤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현 정부 들어서는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 발표 주체를 격상시켰고 네. 선정 기술을 늘렸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올해 10월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제 12대 전략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정부는 필수 전략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필수를 뺀 거고, 필수를 빼고 그냥 전략 기술라고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0개였는데 이제 2개를 추가를 뭐 나머지는 좀 대동소이하고 네네. 2개를 추가했는데 그게 이제 원자력, 모빌리티. 아, 전 정부는 탈원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원전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런 게 아마 반영이 됐겠죠. 예. 그래서 현 정부 기준으로 이제 모두 다 나열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거는 네. 하나로 묶여서 이제 얘기를 반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해양, 그리고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그 다음에 양자. 뭐 이렇게가 이제 12개인데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큰 틀로 보는 과학 기술 정책의 이제 큰 틀 방향이고, 네. 요거는 주로 정부 과제 이제 같은 이제 연구 개발 지원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정부 과제가 있다는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뭐 여러 가지로 사실 뭐 여러 상장사들 보면 국가 R&D 과제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좀 큰 보탬이 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첨단 전략 기술 이게 단어가 좀 많아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첨단 전략 기술 있고요. 예. 전략 기술 있고요. 예. 국가 핵심 기술 요 세 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국가 핵심 기술은 네. 기술을 유출을 막는 데 쓰는 개념이고요. 막자. 예. 막자. 핵심 기술을 선정되면 우리는 이 기술을 유출하는 데 있어서 잘 막아보겠다. 이런 네. 개념이고, 첨단 전략 기술은 기존에 이제 기술 유출을 막아왔던 기술들 그 중에서도 핵심 산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을 우리가 충분히 밀어주자, 충분히 지원해주자, 이런 개념. 밀어주는 산업들. 예. 네. 그래서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었던 이제 산업군 가운데 네. 고르고 골라서 뭐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요 세 개가 뽑힌 거고요. 마지막 이제 전략 기술은 정부의 이제 R&D 지원 방향을 이제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첨단 산업에서의 가장 앞서 있는 건 결국 반도체네요. 뭐 그렇게 예, 볼 수 있고,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뭐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중시하는 정책들을 펴왔는데, 네. 뭐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중국에서도 대한민국이 치포 법안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